다양한 카톡 같은 거 좀 하십시오. 인스타 같은 것도 하시고.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소통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법을 알고 싶습니다. 대화가 두 마디 이상이 되면 듣기 싫어지고 답답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지 매우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건 맞는데 표현하기도 힘들고 언제까지 나만 아들을 이해해주고 원하는 걸 해결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조언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분 혹시 손 들으실 수 있으셔요? 우리 앞에 계시군요. 네, 우리 마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연 어떤 사연이세요? 아들은 몇 학년인가요? 지금 21살 됐어요. 21살이에요? 네. 대학생인가요? 아니 지금 백수예요. 백수.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러면은 몇 년째 일이 없는 겁니까? 2년. 2년째? 네. 근데 일을 찾으려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찾으려고 안 하고. 네.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군대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네. 사회복지원으로 빠졌어요. 정말 악재가 겹치네요. 악재가 겹쳐서 UDT나 해병대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이 새끼 아주 정신 바짝 뒤지게 쳐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랬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해, 안 해, 3번 이상 말 안 하게 해. 그때는 해쳐주더라고요. 아,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해병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엄마도 뭐 뽕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엄마들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좀 그게 아이를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게 매가 됐었는데 이제 크니까 사춘기가 되면 말 2번 하면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뻗팅기고 있으면. 근데 또 속이 답답하니까 공부하라고 게임만 게임만. 네, 열심히 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근데 또 얘는 또 새벽에 해야 또 레벨업이 또 잘 된대요. 아, 새벽에 새벽 기도 갈 때 남들 새벽 기도 갈 때 그때 게임을 해야 레벨업이 잘 된다. 저는 학교 가야 되니까. 지금 그분이 오시네. 자, 그분이 오셔요. 앉아요, 친구.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일찍 자라 그러고 이제 주말에만 하게끔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언제까지 하나 보자 했더니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하는 모습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착 때려보고 막 그랬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혹시나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들을 제지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솔직히 저희 신랑한테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약간 중간 역할 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혼내면 야, 너 엄마가 얘기하면 네 생각하는 거고 네 할 거는 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아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제가 화를 내면 더 혼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사연 읽어드릴게요. 사연. 아들과 소통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법을 알고 싶습니다. 대화가 두 마디 이상 되면 듣기 싫어지고 답답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건 맞는데 표현하기도 힘들고 언제까지 나만 아들을 이해해주고 원하는 걸 해결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대화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엄마가 쓰신 걸 제가 뽑게 된 거예요. 제가 순간 야 이 새끼야라고 할 뻔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쳤나봐. 이제 내가 지금 방송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자 오케이. 근데 어머니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아이는 어머니와 여기 오지 않는다. 상담을 지금 1년 넘게 상담을? 네, 다니고 있어요. 1년 넘게. 네. 그 상담에 효과가 있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온 거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이라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엄마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탓이거나 엄마의 탓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문제인 거지 누구의 특정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심각했다면 아드님은 여기 엄마랑 보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늘 말이 통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로의 또 다른 소통은 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고 나도 좀 혼자 있고 싶고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는 그 공간을 인정해주고 놔두는 것도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소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게 늘 말이 잘 통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말을 잘하고 늘 말이 잘 통하고 찰떡같이 잘 통하고 그냥 핑퐁핑퐁 잘 되는 것만이 소통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성에서의 지금 소통은 아이가 방을 닫고 싶어 할 때는 그 방문을 열지 않는 것이고 혹여나 그 방문을 들어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노크를 해. 그 노크하고 바로 여는 엄마는 뭐 하는 엄마입니까? 아이나 상대방 배우자나 그 누군가가 심지어는 내 영혼도 나와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야, 왜 말을 안 해? 소통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그래, 네가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싶구나. 응? 그래, 그러면 엄마가 그 시기 충분히 인정하고 네 인생에 필요하다, 그 시기가.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시기가 필요하구나. 우리 딸이 그런 시기가 왔구나. 여보, 당신이 그런 시기가 왔네요. 그리고 그게 내 자신이라고 해도 그래, 내가 그런 시기가 왔구나. 사람들을 잠깐 안 만나고 싶은 시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은 시기, 계속 게임만 하고 인스타그램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허접한 것만 할 그 시기, 네가 지금 그 시기가 필요하구나. 그래, 그럼 해. 괜찮아. 응?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그거 하는 줄 아세요?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의 생명력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거기에서 햇빛으로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충분히 했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밖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따뜻한 느낌으로 있을 때, 그게 미안하고 고마울 때, 그때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이제 일어나서 나가자. 그때는 그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막 야, 소통을 해야지 이 쌍놈 새끼 아주 그냥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가 죽는 꼴을 네 눈앞에서 네가 봐야 되겠어? 어? 네 애기도 저러고 사는데 너도 그러고 살아? 이렇게 혹시 말하셨나요? 네? 그런 뉘앙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누군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강력한 힘이 없는 한 나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 아들이 변화되는 그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아들의 저 모습과 같이 저는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드님 마이크 한번 잡아봐요. 노는 게 지금 재밌어요? 아니면 좀 그만 놀고 싶어요? 재밌어요? 몇 년 더 놀고 싶어요? 4년? 4년 놀고 싶어요. 괜찮아요. 남의 집 아이인데 뭐. 저희 아이랑은 이 새끼 아주 아주. 근데 그래도 엄마하고 여기 이렇게 온 거 저는 보기 좋아요. 근데 아들 20살 넘어서 엄마랑 이런 콘서트장도 와서
엄마 얘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4년은 너무하다 진짜. 근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 뭐 하나는 하면서 놀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딱 약속 이런 거. 나 하루에 딱 10분만 운동하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나 그냥 완전 놀겠어. 이렇게 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이제 저 솔직히 해병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나 해병대도 나왔는데 운동 나 마음 먹으면 바로 해버려. 해병대잖아. 근데 마음이 7년째 안 먹어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먹어지더라고요. 각오하고 결심을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널브러지면 나중에 거기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의지의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지금 놀되 하루에 딱 10분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거를 딱 10분만 하면 어떠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책을 보는 게 될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야 그래도 내가 양심상 하루에 10분은 내가 해야 할 걸 해야 되겠다. 20분이든 30분이든. 그리고 나머지 23시간 이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살겠다. 그리고 엄마도 오케이. 너 그렇게 해라. 엄마가 몇 년은 그거 봐줄게. 할래요? 아니면 새 가정을 꾸릴래요? 어머니? 지금 눈빛이 남의 집 얘기라고 그렇게 이런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다 보면 피가 마르네요 정말. 그래도 아까 그 얘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핸드폰이 통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항상 말이 통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이나 청년기에는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러니 너무 어른의 잣대로 모든 소통을 하려고 하지 말자.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동굴에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거기서 나올 때도 의지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하루에 10분이나 30분이라도 본인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면서 놀고 널브러지지 않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아요, 얘기가. 결혼 1년 6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신랑이랑 저 둘 다 애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애를 가지고 싶은 마음보다 신랑이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둘이 살기 빠듯해서 이 정도 빠듯함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아이를 낳은 후를 생각하면 집 문제 여러 가지 불안하게 문제들이 다가와서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 봐 두렵고 또 하나의 걱정은 신랑이 애를 매우 좋아합니다. 저한테 쏟는 애정이 아기한테 다 가버릴까 봐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제 마음이 너무 이기적일까요? 예. 예. 다들 주변 아기가 있는 부부들을 보면 애인 같은 부부이기보다는 사업 파트너 같은 마냥 가족 같은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혹시 마이크 잡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앞에 마이크 한 번만 주실래요? 오늘은 여긴 누가 오자고 해서 오셨어요? 신랑이. 신랑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와이프가 문제가 있을 때 데리고 오세요. 자기가 말하기에는 와이프 성격이 지랄 맞고 또 말 안 듣고 이러니까 내가 말하지 말고 김창욱이라는 똥막대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남편분 제 말이 맞으면 한 번만 이렇게 해줘요. 오케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아내하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김창옥 선생님 강의를 와이프가 너무 자주 듣고요.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와이프가 조수석에 타면 그 유튜브로 틀어놔요. 그래서 김정욱 선생님 많이 좋아해서 데리고 오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 말고 이런 정치적인 얘기 말고 정치 밑에 깔린 서브 텍스트 저의 눈을 바라보고 그 서브 텍스트를 빨리 얘기해 줘봐요. 좋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나요? 어, 아내가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다는 거를. 네, 그건 뭐 잘 알고 있었고요. 뭐 저도 아기를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 뭐 상황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 그러면 이제 다 대놓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이를 이쯤에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당연히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내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좀 미온적인 상황인데 어때요? 이제 좀 수동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내분에게 마이크 한 번만 더. 선생님은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좀 선생님의 그 친정이 좀 이렇게 보통 평범했나요? 아니면은 좀 바람이 좀 이렇게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이 네. 어떤 바람이었었어요? 마이크 한 번만 입에 가까이 대고.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아빠랑 사이가? 네. 지금도 별로. 지금도 별로. 부모님 사이는 좀 좋으셨어. 부모님 사이도 안 좋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아이일 때 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이런 생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안 좋게 해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가 나한테 심지어 주지 못했던 사랑을 내 남편이 주고 있는데 그게 또 아이에게로 가고 그러면 내가 아이를 미워하게 되면 사실은 또 그 아이는 내 입장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남편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전 저렇게 자기 할 말을 두려워서 못하는 남자는 못 봤습니다. 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힘이 약해서냐? 아니죠. 이 여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 때문이죠. 두려움은 잘 그려진 무서운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 실상이 아닌 잘 그려진 이 무서운 그림 앞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두려움이 무섭게 그려진 그림이지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 꽃무리라고 하면 우리 아내분한테 짧게 우리 같이 둘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 메시지. 그냥 짧게. 네. 그래야 진심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어서 4년 동안 사귀었다가 16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뭐 첫사랑이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제가 미진하겠지만 열심히 좀 더 해볼 테니까. 자, 우리 사랑에 좋은 결실이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 하나 할게요. 저는 13살 여학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남자애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볼을 맞아서 계속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을 했고요. 학교 폭력회를 열려고 했다가 남자의 부모님이 싹싹 빌고 그 남자애는 저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학을 초등학교 2학년 마칠 때 전학을 간다고 친구들이랑 아쉽게 인사를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고 사과도 안 하는 남자애가 제가 전학 간다고 소리 지르고 라고 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전학을 갔지만 그 남자애가 저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은 게 저에게 후유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후유증을 고칠지 사연을 적었습니다. 우리 친구 손 혹시 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13살이란 뜻이죠? 네, 그럼 올해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올해 6학년? 네,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해서 지금은 다른 학교 다녀요? 네.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엄마하고? 엄마 어디 있어요? 여기. 근데 늘 하는 식상한 얘기지만 우리 친구 안에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힘이 없으면 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기에 한 70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 읽어보고 뽑은 게 아니라 한 5장 읽어보고 우리 친구 사연이 뽑혔어요. 이것은 2년. 욕이 아니라 2년. 우리의 2년. 아저씨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봐요? 아저씨를 엄마가 유튜브 많이 보셔가지고 한 번 봤는데 말 잘하시더라. 자,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상처받지 않았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말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할 수가 있죠. 언제 그러냐면요. 여기가 너무 약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상처에 대해서는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힐 마음은 아니었어.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하거나 여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약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남들이 조금 뭐라고 한 것도 되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좀 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지금 최소한의 기본적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 글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워요. 100배, 1000배. 근데 우리 친구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남자의 얘를 진짜 찾아가서 새끼를 아주 그냥 내일 판교 어머니 판교로 오실래요? 잠실이 가까우시죠? 영화 보는데 특별히 우리 친구를 위해서 아저씨가 그날 Do you like popcorn? 팝콘 좋아해요? 친구가 팝콘 좋아한다는데 사줄 사람 없어요? 또 분위기 바뀌네요. 박수 칠 때는 엄청 좋아가지고 박수 치시고 돈 주려고 합니다. 제가 엄마하고 그날 올래요? 네. 그래, 엄마하고 와요. 그 영화 보고 우리 친구가 슬프면 몇 번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마음 안에 있는 독이 조금 빠지길 바래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 그리고 우리 판교나 잠실로 영화 보러 오실 분 중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우리 마스크 쓰신 여성분. 저는 미용 29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일에 다시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라는 꿈이 되게 많았는데 미용 일을 하면서 이 스펙이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길이 힘들다가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배워서
이제 그 길을 가면서 강사의 길을 가는데 어떤 강사를 하시는 거죠? 심폐소생술이요. 심폐소생술 강사. 예. 제가 강의를 유튜브로 보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같은 이야기가 소통이 된다, 많이 공감이 된다라는 얘기. 그랬을 때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게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사실은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미용만 하던 일을 남 앞에 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걱정.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분들이 왜 걱정 많은지 알겠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도 그분들에게 한 명 플러스. 저도 그 걱정 많은 분들에게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강의를 잘하는 꿀팁 하나 소개할게요. 자, 꿀팁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을 멋지게 하거나 화려하게 하려고 하거나 너무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마음으로는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서 말하려고 하지 마셔라.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마음에 예의가 없는 인간이 예의를 지켜서 말하려고 하면 이거는 최악. 근데 제가 보기엔 선생님은 마음에 예의도 있으시고 말도 예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처음에 되게 전공자처럼 말하려고 했어요. 그게 제 컴플렉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강연 전공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강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예의는 있어 보이는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너무 정규적으로 잘하지 않아도 진심이고 마음이 건강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수용해주는 좋은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저런 난 이게 모자라는데, 나는 가정이 뭔가가 모자라고, 학력이 모자라고, 스펙이 모자라고, 뭐 외모가 모자라고, 나는 인생에 상처가 있고 뭐 스크래치가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메이저가 아니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꽤나 괜찮아져서요. 진실하고 건강하다면 우리의 모자란 것으로도 상대방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 늘 그 좋은 문구,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설거지 할 때나 운전할 때나 짜투리 시간, 똥 쌀 때 이런 때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 화장실 가서 뭐 일 보면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전자담배 이런 거 하면서, 요즘 전자담배를 많이 바꿨잖아요. 다 그런 거 알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짜투리 시간에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다가 잊어버리면 돼요. 이걸 뭘 암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뭘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을 먹으면 신이 그에게 스승을 보낸다. 우리 주변에 스승이 없다는 것은 고로 최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거나 더 이상 알고 싶고 궁금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없을 때 우리 삶에는 스승이 사라지는 거죠. 아무튼 어떤 모습으로 사시든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